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험을 보셨는데, 일단 첫 시험에는 좀 설명하고 해야 될 것들을 좀 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아마 1년 과정에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사례 문제가. 근데 단언컨대 이 수업을 들으면은 나중에 가면 사례는 괜찮습니다. 사례는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문을 언제 배우냐 이런 생각, 그리고 객관식을 언제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뭐 예상하다시피 일단은 경찰 승진 인원 자체가 좀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특히나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올해부터 채점하는 방식이 좀 바뀐 듯 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과락을 좀 맞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다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10페이지를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락을 맞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게 일단 우리 교수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형태가 뭐냐면 단문을 쓰듯이 사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채점 기준표대로 하면은 채점 기준표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채점 방식이 없어요. 논점이 쓰여 있으면 무조건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사례의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단문을 하나 쭉 써놓고 그 결과 이건 무엇이다 하면은 채점 기준표 제대로 가면은 대부분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구나, 이거 채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문 같은 경우를 좀 적게 쓰신 분들이 오히려 합격하거나 좋은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고, 단문을 집중적으로 쓰신 분들은 아예 채점을 못 받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전에도 대충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한 거겠지만 적은 숫자에서 좀 스페셜한 점수가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정을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 당겼습니다. 한 달 이상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는데, 자, 오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설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갑은 친구인 을이 금융사기를 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을 을에게 제공한 다음 을의 보이스피싱 결과 피해자 A로부터 입금받은 1,000만 원을 을 몰래 자기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다. 이제 갑이 통장을 제공을 하면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데, 자, 을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했고, 여기서 피해자 A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하자 통장을 제공해서 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카드로 무단 인출했어요. 일단 사기 방조까지만 성립하고 갑에게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고, 자, 1,000만 원을 출금하던 갑의 모습이 촬영된 은행 CCTV를 확보. 사실 은행 CCTV를 확보했다 체크하시고, 탐문 결과 갑이 강남의 유흥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10월 1일 23일시 갑이 근무하는 H룸사롱으로 찾아가 경찰임을 밝히고 갑의 이름을 불렀다. 자, 갑의 이름을 부른 거 체크해놓고, 이에 갑은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하였고 P는 영장 없이 갑을 사기 방조죄로 체포하였는데, 도주하는 갑을 제압한 다음 사기 방조 사실에 대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바 있다. 자, 1번에 이제 1에서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P의 영장 없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마 올해 시험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1, 2, 3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에요. 사실관계를 몇 가지를 놓고 그 사실관계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사실관계에서 뭐냐, 이 사실관계에서 뭐냐, 이게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금 출제자가 경찰청에서 그냥 별도로 섭외를 해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신 분들,
요 분들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다 보니까 전공 교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형사법을 강의를 하지만 전공이 형사법이 아닌 사람들도 끼어 있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신 분 이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형사법을 출제했으니까 데려온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보다 한 단계 어렵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제에 제공되는 표현이 여기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온 사람이 승진을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최신 판례가 모든 시험보다 앞서가요. 다른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최신 판례 사안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신 판례도 그 사이에 쭉 봐야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그 사례 엑스노트 이 암기짝에는 최신 판례들이 좀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 바로 법원이 필요한 자를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일단은 입법 예고됐다가 어떤 검찰 쪽에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 수정하겠다고 쏙 들어갔지만 바뀌긴 바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헌법상 기본권,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이런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령이라든지 기존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여, 필요한 사람을 신문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례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례에 쓸 일은 없지만 단문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그건 뭐 들어오고 나서 어디에다가 끼워 넣고 어디를 쓰는지 이런 정도로 해결하고 압수수색 절차도 몇 군데 손을 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판례가 봤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일단 다시 여기 문제로 들어와서 이제 P는 갑의 신체를 수색하였으나 국민은행 현금 카드나 현금이 존재하지 않자 갑이 카드와 현금을 집에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동료 경찰관 Q에게 갑을 인계하고 체포 현장에서 5km 떨어진 갑의 자취방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갑 방안을 수색하여 국민은행 현금 카드와 갑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발견. 이를 압수했고 다음날 아침 P는 지체 없이 현금 카드와 현장에서 사후영장을 청구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올해 시험도 나왔지만 이건 뭐 영장주의 예외 규정에서 사후영장 뿐 아니라 이제는 사전영장을 받아도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게 일단 별건 압수 이 무관정보를 압수한 부분 그 다음에 당사자의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 다른 판례입니다. 어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혹은 증거 동의가 있어도 하자치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까지 있는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은 영장주의 예외에서는 별도로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216조 3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논점이 있으니까 사후영장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데 뭐 꼭 서술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관계가 체포가 있고 체포적 후심. 우리 사례 1번으로 사례집의 사례 1번은 이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경우 그 문제는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잘 내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는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고자 한 것은 영장 청구 시한을까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물어보면 시험 보러 온 첫날부터 해가지고 짜증이 확 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구속기간만 물어봤습니다.
구속기간만 물어봤지만 여기에서는 영장 청구 시한. 아마 이런 부분에서 형사과나 수사과에 계신 분들은 이게 실무상으로 아실 거예요. 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 그 다음에 이건 시간제로 계산을 하죠. 구속영장 청구는 시로서 계산을 합니다. 48시간이니까. 뭐 사경의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체포한 때로부터 뭐 최초 체포시부터 기사를 해서 10일인데 우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오는 201조의 이 7항에서는 서류가 영장실질심사 조문은 영장을 청구하여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에서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되어 있어요. 또 201조의 이 7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포 구속 적부심에 있어서는 214조의 이 13항에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에 뭐 적부심을 기각하고 뭐 검찰에 반환한 때까지 이렇게 때에서 때로 되어 있거든요. 때에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적부심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48시간은 시로서 빼야 되고 두 번째 바로 구속기간은 일로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먼저 4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가 갑을 검사에게 인치해야 할 최후의 시점은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10일 이내에 인치해야 된다. 사경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라고 했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를 해서 답안지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무리 내용은 체계적으로 잘 썼는데 답이 틀리면 가차없이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근데 답이 맞으면 양이 좀 적어도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게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례에서 보니까 10월 1일 23시 체포, 10월 2일 18시 적부심 청구. 이건 중요하지 않고 10월 2일 22시 체포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접수. 이거 체크해 놓고 그러면 날짜는 간단해요. 뭐 10월 2일 그 다음에 10월 3일 기각했고 10월 3일 21시 10월 3일까지 날에서 날로 그러면 이 일이 연장이 된다. 그럼 앞에에서 시간을 보면은 최초 10월 1일로 돼 있죠. 10월 1일이면은 10월 10일 24시에서 2일을 그냥 하면은 10월 10일 24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참고로 이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으니까 구속영장 청구 최후의 시점.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데 어떻게 가느냐. 바로 체포된 때에서 48시간이니까 거기서 보니까 10월 3일 23시까지가 48시간인데 몇 시간을 제외하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빼는 것도 시로서 빼줍니다.
거기 보니까 접수한 게 10월 2일 22시. 그 다음에 10월 3일 21시. 23시간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월 4일 22시까지, 그러니까 23시간이 제외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23시간을 더 해주는 거예요. 영장 청구 시한은. 그래서 영장 청구 시한의 문제도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례 엑스노트에 별도의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4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나중에 가면은 진도별 모의고사 때 이 시간까지 계산하는 걸로 낼 거예요. 항상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들어가는 거, 변호사 시험보다 더 들어가는 면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대처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사에서 보면 사경 P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서 구속기간, 사경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이런 거 이제 다 헌법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이런 얘기 안 써도 되고요. 일단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의 최소화를 위해서 체포된 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최초 체포시. 자, 해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문사 203조의 2는 일단 조문까지 체크해가지고요. 체포된 다음에 구속이 이루어지면 최초 체포시부터 구속기간을 산정한다. 203조의 2는 이것 때문에 임의동행을 하잖아요. 임의동행에 있어서도 그때부터, 불신검문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산을 한다 할 때도 203조의 2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203조의 2.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은 일로서 계산을 하는데, 원래 일로서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자, 신체 구속의 최소화 초일도 산입한다.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산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24시. 그 다음 체포 구속기간 적부심에 있어서 구속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바로 거기 줄치는 부분, 체포적부 신문 과정,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에 체포에 관한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신문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 구속에 있어서는 날에서 날. 근데 이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때에는 하나는 일이 있고 하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에서 날로 10월 2일부터 10월 3일 이틀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10월 11일, 12일, 24시까지인데 바로 여기 얘기했듯이 구속기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 적부심 기간이 제외가 되는데, 이 48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3시간이 제외된다. 즉 23시간이 연장이 되면 10월 4일 22시까지 된다라고 하는 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 1번으로 가셔서